저 끝에 제 목소리 들려요?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마이크 사용하면 막 울려서 여러분들이 듣기 좀 거북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육성으로 그냥 할게요. 일부에서 저희 김영기 작가가 여러분 PPT를 쏴서 여러분 그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PPT가 아니고 이 자료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들어오셨죠? 자, 이거에 의해서 제가 할 거예요. 이제 이 자료는 토지의 가장 기본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 책 자체를 읽으면 200쪽이에요. 200쪽. 200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려면 몇 달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토지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래서 대학교에서 토지를 공부하신 분들도 이 책을 보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기본을 건너뛰고 책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요 앞 두 장,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시면 요게 있을 건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책은 이해하는 데가 굉장히 빨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기 작가가 얘기한 지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또 지목 변경, 용도 변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부하시러 오신 분들 또는 토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런 와서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강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폭이 빠르지 않고 돌아서면은 저거 뭐지? 아까 들었던 게 뭐지? 여러분들 촬영하고 기록을 하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5시간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토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가 여기에 보면 28가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예요. 일본 전답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에 묘지 잡종지까지 28가지가 우리나라 토지 존재하는 토지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지목이라고 그래요. 지목. 지목이라고 그래요. 땅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이름. 그 지목이 뭐야? 네가 땅을 살려고 하는 지목이 뭐야? 그거 전이야. 또는 답이야. 뭐 과수원이야. 뭐 임야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과 답과 임야를 사는 게 대지를 사는 것보다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자하시려고 하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 임야 요 부분에서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싸요. 왜 그러냐면 항상 규제가 풀어지면 가격은 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요 프린트가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2장,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게 지목이 보면 전이에요. 전. 자, 얘를 대지로 바꾸려면 지목 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 토지의 가치. 전이 50원이에요. 50원 주고 여러분들이 샀는데 내가 가격을
2배에서 3배로 만들려면 지목을 변경시키면 돼요. 지목 변경.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목을 변경시키면 보통 50원짜리가 150원에서 한 200원 정도는 가요. 가치가. 그대로 있는 이 땅 자체가 이거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치나 또는 그 주변의 그 개발 그 상황에 따라서 500원 할 수도 있고 600원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파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목을 변경만 시켜도 요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만 바꿔줘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규제를 내가 논농사라든지 아니면 배추라든지 물을 심어 먹는 그런 땅에다가 그런 땅이었던 것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지목 변경이 굉장히 쉬웠었어요. 엄청 쉬웠었거든요. 우리 신청만 하면 지목 변경을 대지로 바꿔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세수가 거쳐야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살림살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땅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그냥 맨 땅이야. 집이 하나도 안 져져 있어요. 그냥 지목만 대지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세수가 안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하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허가 신청한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 그런 다음에 집이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가치는 이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요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를 전과 답과 과수원, 요 목장용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걸 농지라고 하고요. 요 임야는 산지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가 돼요. 산지법. 요건 농지법. 다시 말해서 이제 목장용지 같은 것도 세분화 시키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목장용지 같은 건 잘 사셔야 돼요. 목장용지에서는 초지법이 또 관련된 게 있어요. 초지법도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 농지법에 의한 목장용지. 초지법에 의한 목장용지는 20년 동안 어떤 행위 자체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비싼 돈 주고 사면 20년 동안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농지법에 의한 거는 5년 정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구별되는 건 나중에 이제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농지를 사게 되면 우리가 농지법에 저촉이 돼요. 대한민국의 농지법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임야는 산지법은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임야를 샀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여러분들 타치를 안 해요. 근데 농지를 사면 타치합니다. 여러분 농지를 사게 되면 왜 농지를 사야 되냐면 농사를 짓는 목적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다른 세금을 또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강제로 팔아야만 돼요. 이걸 투자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런 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임야보다는 농지를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임야는 이렇게 산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봐서 야 저기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근데 논과
전을 보면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기다 금방 뭘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전과 답을 굉장히 선호해요. 사실 임야보다는 전과 답이 비싸요. 왜냐하면 임야는 전과 답은 임야에서 한꺼풀 규제를 벗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고 얘들이. 얘가 500원이면 얘는 1000원, 1500원 가요. 규제를 벗겨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게 보면 2012년도 11월 7일 날 제가 요 토지 이용 확인을 발급을 받은 거예요. 띈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흑백으로 나왔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칼라로 나오는데 그때는 흑백으로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가서 보시면 이게 나오질 않아. 근데 여기 땅이 보시면 제주도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거예요. 요걸 12년도에 제가 얼마 주고 팔았냐면 52만 원 주고 팔았어요. 한 평당. 비싸죠? 52만 원이면. 제주도 여기 그때 당시 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보성리 공인중개사에서 저희 보고 이 땅을 살 때 사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차가 나오질 못해요. 들어가면 맹지에다 진흙밭에다가 차가 나오질 못해. 그걸 저희가 52만 원 주고 샀어요. 땅은 현재 가치가 아니고 미래 가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가치인데 땅은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자, 이 땅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림이. 이거. 요새 다음 지대에 가면 다 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이 땅 위에 뭐가 있냐면, 영어도시가 있어요, 영어도시. 제주도에 영어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2012년 당시에는 이거 막 다 완공되지 있지가 않고 막 이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어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1%, 상위 1% 자제분들이 여기 가서 거의 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그분들이 애들 가서 데리고 나와서 음식을 먹이려면 제주도 시내까지 나와야 돼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땅 가격이 싼 거야. 엄청 싼 거예요. 지금은 1000만 원씩 가요. 자, 보여줄게요. 그 다음 장이 이거예요. 자, 이거 관련된 게 이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전이 대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지목이 변경됐죠? 자, 요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2만 원짜리 땅이 지금 현재 안쪽에 있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땅들은 보통 600, 700씩 하고요. 바깥에 있는 큰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은 1000만 원씩 가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 거에만 이거 없나? 그 뒤에 여러분 그 집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 건물. 그 건물 있죠? 그 건물이 여기에 젖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지금 이 땅 52만 원, 평당 52만 원을 주고 산 집들이 저 모양이에요. 저렇게 집을 져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의 가치 52만 원인데
평당 여기 52만 원짜리가 지금 500, 600씩 가요. 한 10배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땅의 가치가 왜 10배가 올라갔냐면 100평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5,200을 주고. 그러면 여기다 집을 져야 되는데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용도가 나와요. 용도. 용도가 바뀌어야만 돼요. 자, 요걸 보시면 용도. 이게 용도, 대한민국의 땅 가격은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목은 3배에서 4배 올라가지만 얘가 용도가 바뀌면 10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하면은 20배, 많게는 100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가 용도가 바뀌면. 그러니까 사람은, 땅은 입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땅도 태어나면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땅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품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고르냐?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이 땅도 보고 저 땅도 보고 이런 땅 저런 다 보잖아. 그렇죠?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그 주변에 개발 계획도가 있느냐. 공무원들보다 저희들이 더 빨라야 돼요. 공무원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가서 뭐 여러분 여기 가서 뭐 이거 무슨 개발 계획도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안 가르쳐 줬다 여러분. 가르쳐 주면 그 아저씨는 바로 그렇죠? 왜? 투기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바뀌는 건데요. 처음부터 이 자체는 용도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가냐면, 자, 이 계획관리 지역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찾아보시면 요 밑에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40에 100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에 의해서 땅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건데요. 자, 100평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이 40에 100이라는 땅이에요, 얘가. 이거는 국가에서 너 그렇게 해! 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전이었을 때는 건축 행위를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지로 바뀌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냐면 100평 바닥 면적이 40%를 깐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내 땅에다가. 그러면 100%는 용적률이라는 건데 이게 올라가는 거. 땅이 내 건축물이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40%를 깔았으니까 40%를 올리면 40, 80%죠. 20%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보통 그 3층에서 4층짜리 집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자, 4층을 올라간 건 어떻게 올라가냐면 같은 100평이라도 건폐율을 30% 줄여버려요. 30% 줄이면 30, 30, 30 이렇게 하면 4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 건 뭐냐면 농사만 짓던 그 땅 자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축물을 4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더 이제 여러분들 크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뒷장부터가 용도에 관해서 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목이에요. 그래서 지목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지만 용도는 여러분들이 절대 못 바꿔요. 자, 다시 말해서 제 이름이 책을 사신 분들은 알아. 이따 필요하신 분들 10,000원씩에 제가 드릴 거예요. 강남이에요. 제 이름이. 지목은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게 지목 변경이에요.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도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제 이름이
이름으로 제가 지목과 용도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얘도 전에서 대지로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땅 가격을 유일하게 토지는 내가 땅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 여러분들, 오피스텔 여러분들 가격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땅은 내가 올릴 수 있다고요. 자, 남이라는 이름이 싫어. 그래서 팔봉으로 바꿨어요. 팔봉도 하다 보니까 너무 놀려. 다시 남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얘도 전에서 배추를 막 심어 먹다가 집을 졌어요. 실증나. 부시면 농사지면 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요. 대지로는 그대로 있으나 그 땅에다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땅은 그래서 이런 장점이 내가 땅값을 올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도까지 바꿔주면 땅 가격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평택 요거 있을 거예요. 이거 평택시 지제거 있을 거예요. 지제동 있죠? 네. 거기에 위에 보시면 지목은 뭐로 되어 있어요? 답으로 되어 있어요. 논이에요. 논. 논인데 그 밑에 보면 이 난이 용도라네. 용도가 일반 상업용도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이거 설명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일반 상업용지의 건폐율과 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상업용지. 건폐율과 용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80에 13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농지예요. 아까 우리 김영기 작가 얘기했듯이 절대적으로 농사만 짓는 땅. 이런 땅을 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농사만 지어야 돼요. 여기다는 아무런 행위를 못해. 농사만 지어야 돼요. 경지 정리가 딱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인데 이런 땅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런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땅을 파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모든 법은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법 테두리 밖에서 움직여지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 뭐냐면 요즘에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쪽에 아니면 지방, 충청도라든지 뭐 그 밑에 지방까지도 농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대한민국 전체를 전철화 시키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전철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선 전철이 들어가는 그 라인 쪽에는 절대 농지에 들어가요. 절대 농지로 역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가가 싸잖아요. 수용가가 싼 거. 국가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강제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공익을 위해서. 그 땅을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땅을 100만 원에 수용을 해요. 한 평당. 전철이 들어가는 건 좀 비싸게 수용을 해요. 자, 그러면 농지로 절대 농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농지를 개발을 시켜야만 돼요. 어떻게? 역세권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요. 역사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가 절대 농지야. 절대 농지라고 해서 역사가 여기인데 여기다가 역세권을 만들어 놓은 예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현재 얘는 답이면 별을 심는 땅이에요. 전보다는 얘가 싸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얘는 전 위에 물이 있잖아요. 물을 퍼내려면 또 돈이 들어가. 또 그거 메꾸려면 돈 더 들어가. 그래서 이런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얘가. 이런 땅들이 절대 농지가 많아요. 보시면. 근데 얘가 보니까, 일반 사업용으로 바뀌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수용한 그런 땅들이 일반 사업용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 땅에 16층을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여기 이 땅 가격은 여러분들 가서 그 부동산에서 물어보시면 요 땅, 일반 땅이 바뀐 거 1,500에서 200, 2,000달러 그럴 거예요, 평당. 근데 이게 정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를 많이 미리 어디서 알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서 뭐 이런 게 들어온다는 위치만 알면 가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얘는 600만 원짜리 땅은 40%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 100평 샀어요. 100만 원씩에 샀으니까 100평이면 1억 갔겠죠, 그렇죠? 1억을 사는데 내 땅이 일반 사업용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닥을 80%를 깔은 거야, 이렇게. 깔아서 1300%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80에 1300%니까, 그러면 바닥이 80이니까 10개를 올리면 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1300을 충족시키려면 6층을 더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남을 거예요. 1300이고 안 될 거라고. 자, 요렇게 바뀌는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묘미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가서 땅이 대지로 바뀌는 땅만 사야 되겠지, 아니면 지금 땅 모양이 멋있는 땅만 사야 되겠지, 아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가장 좋은 게 전철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거는 예전에는 전부 수용이에요. LH에서 100% 수용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땅들은 LH에서 100% 수용이에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이제 바꿨어요.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거는 전철이 다니는 철로와 역사와 광장을 제외한 모든 거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내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땅이 여러분들 맨 뒤에 보면 그 논과 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상업용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의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녹양역 근방에 있는 땅이에요. 녹양역이 근방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처음에 얘도 답이요. 다 보면 답, 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잘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것만 골라낼 수만 있다면 땅은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지를 사면 농지는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야가 개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농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면 개발하기 가장 좀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만 있으면 나중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흙을 퍼다가 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논이잖아요. 이게 도로예요. 물이 고여야 되니까 도로보다 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질 때는 어떻게 되죠? 역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흙을 퍼다가 덮어줘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임야 사는 게 유리한 것도 있고, 임야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게 왜 말이 많냐면, 여러분 청문회 보시면 높은 사람 나오면 집 200채, 300채를 가지고 있어도 별로 그 사람이 문제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지를 100평이나 200평이나 이 정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 사람들 10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요. 청문회 나오죠?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을 왔다. 땅이 있잖아요. 농지가 있으면 장관 못 돼요, 이 사람은요. 100% 못 됩니다. 왜냐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내 직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직을 이용을 해서 농지 산 땅의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땅을 산 거야. 자, 이 사람들 청문회 나오고 2, 3년 뒤에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가 산 땅을 나중에 농사를 짓는데, 물어보면 농사 짓는데, 농사 짓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안 져요. 그건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농지 앞에 2차선 도로가 뚫린다든지 4차선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들어선다든지, 그래서 땅을 사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농사 지려고 땅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건데, 개발 계획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발품을 파셔야 돼요. 발품을. 자, 보세요. 땅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냐면요. 청주비행장 아시죠, 여러분들? 청주비행장.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러 올 때 지명을 보고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명. 청주, 인천, 용인, 화성, 평택. 자, 이런 지명을 보고 이제 땅을 사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명대로 땅이 그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명은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진 건데, 지명도 우리가 역사적인 지명이 있고 예언적인 지명이 있어요. 예언적. 삼국시대 때 이 지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건 믿지 마세요. 그냥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땅을 사러 오신 분도 있어요. 모르면 그거 가지고도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자, 청주비행장 같은 데도 보세요. 처음에 청주비행장이 들어선 자리가 비행기가 뜨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뜨는 데를, 이륙장을,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비상리예요. 날빛자, 밑삼자, 마을이자. 위로 올라가는 땅이에요. 마을. 자,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착륙하는 그 땅 마을 이름이, 그 사람들 지명을 봐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공항을? 비아리예요, 비아리. 비아리. 지명이 이거 말고도 기흥 같은 것도 지명 보고 삼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흥. 그릇기자, 흥할 흥자. 그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게 그릇이잖아요. 거기다 반도체를 담아가지고 그 산과 그 지명이 다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영종도 같은 경우도 예언적인 거예요. 자, 영종도 같은 경우는 갯벌을 몇 개 가지고 비행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비행장이 들어설 거라고 예언을 하고 들어선 거예요. 영종도 같은 경우도 이 영종도예요. 한문으로 풀면 이 길영자예요. 길영. 길다라는 뜻이에요. 길. 종은 마루종.
섬도 그 옆에 웅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가 합해가지고 된 건데 긴 마루가 있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연도에 있었어요. 맨 처음엔요. 제비가 날아가는 섬. 그래서 이 비행장이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땅은 지목을 보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절대농지만 보고 또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 임야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나는 전을 사야 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전을 좋아해, 답을 좋아해, 목장용 좋아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왜 소용이 없냐면 모든 게 왜 무너지냐면 개발 계획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흙에 프린트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마지막 제가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묘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목이 묘지예요. 요렇게 생긴 거. 지목이 묘지거든요. 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되는 땅이 묘지입니다. 그쵸?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밑에 용도를 보면 일반 사업용지로 바뀌어 있죠. 일반 사업용지가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어 있느냐면 용도가 바뀌는 거는 그 주변에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마역으로 들어와서 세마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오산 가기 전에. 예, 세마역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가 묘지가였던 것이 세마 전체로 들어오면서 상업용지로 바뀐 거예요. 지목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지목은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용도는 국가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땅을 봐서 입지가 좋으면 지목을 내가 바뀌어서도 땅 가격은 분명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쭉 늘어놓은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했던 지목과 용도에 의해서 이게 다 나열된 얘기들이에요. 막 살을 붙이고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책뿐만 아니고 토지에 관련된 책들은 제가 말한 지목과 용도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 다 거기에요.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의를 안 들었고 PPT에서 막 이런 거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땅의 가치는 지목과 용도예요. 이거에 변해서. 그래서 내가 땅을 살 때는 대지를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원형지 땅, 전이나 답이나 임야 요걸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왔을 때 시간을 오버를 해가지고 질문 받는 시간을 못 받았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시간을 오버를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거, 물어보고 싶은 얘기들을 물어보시면 또 김영기 작가나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소장님이 이분들한테 질문하셨는데 아니요, 질문하실 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지하철이나 철도 이용구역 같은 거 기획 같은 거 조금이라도 좀 감이라도 잡으려면은 뭐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장 좋은 거는요. 토지이용 확인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토지이용 확인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 토지이용 확인호는 내 신분증이에요. 내 주민등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이 안에는 이 자체 안에는 땅이 어떻게 개발이 쓰임새가 될 건지 이게 또 건폐율과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될 것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건너뛰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토지 이용 확인을 제일 먼저 보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쉬워요. 제가 말한 것처럼
위에 이렇게 보시면 번지를 딱 떼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동 81번지는 세계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번지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그 주선 안에 보면 지목이 뭐 돼지면 돼지, 전이면 전,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뭐 잡종지면 잡종지, 돼지면 돼지 기재가 돼 있어요. 면적 기재가 돼 있고요. 용도가 기재돼 있어요. 쓰임새. 아, 내 땅에 이 땅을 사면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면 토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건축하실 때, 재건축을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원의 토지용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 1종 주거지도 있을 거고 2종 주거지도 있을 거고 3종 주거지도 있을 거예요. 땅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토지용 확인 아니 용도란을 보면 칼라로 된 거 보면 1종은 건폐율과 용적률 몇 프로, 2종은 용적률 건폐율 몇 프로, 3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 걸 갖다가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산다. 1종보다는 2종이 낫고요. 2종보다는 3종이 나아요. 왜냐하면 건폐율과 용적이 많으니까 그만큼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요. 아니 아까 이 질문이에요. 실은 뭐 토지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좀 감이라도 잡을 수 아, 그거는요. 토지 개발 계획도 감을 잡는 거는 처음에는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일단 발품을 먼저 파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토지 전문가하고 일단은 토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땅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좋고, 아까 우리 김영기 작가가 말한 것처럼 답사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고. 땅은요, 땅 모양이 여러분들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서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나 가시지 않아도 서리가 가치를 올려줘요. 아까 전 했던 것이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서리만 바뀌었을 뿐이잖아. 땅은 그대로인데 서리만 바뀌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건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발품을 판다고 해도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죠. 생각을 하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오시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심심하게 땅 보러 갈까? 이건 맹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데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듯이 블루칩을 찾는 거는 그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제일 좋은 거는.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요, 평택 안중 땅을 안중이요? 예. 그거를 서해 목선 전철이 간다 해갖고 예. 거기 경매로 35만 원에 샀어요. 30억이요? 35만 원에. 예, 평당. 예. 근데 거기가 안중역에서 한 2km 반경인데, 예. 근데 거기가 이제 2km 끝자락인데 이제 산 밑에 이제 고가로 가는 그 홀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35만 원에 경매를 해갖고 수용을 한 50%를 수용을 당하고. 50% 수용 당했어요? 예, 뭐를 수용 당했어요? 어떤 용도로 수용 당했어요? 이제 전철길이 가니까. 전철 길로 당하는 거 이렇게? 예. 그 옆으로 500평이 나왔는데 예. 자녀집에 가서 수용을 해달라고. 예. 근데 안 됐어요. 안 돼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제 땅이 이제 노반일에다가 이제 그 밑에거든요. 예. 그래서 한 10m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계속 갖고 있으면은 이건 뭐 기찻길 옆 땅이 돼갖고 기찻길이 형성되고 나서 더 팔기가 어려울 것 같아갖고 예. 그때 그 지역 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거 좀 팔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걸 70만 원을 팔아달라고. 내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주겠다고. 그 70만 원을 팔았어요.
근데 저는 잘 팔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네. 제가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요즘 어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500평 땅을 10평, 20평씩 저기 지분위로 팔아갖고 지분. 예, 그래갖고 그게 평당 300만 원씩 이렇게 그 10평씩 나눠갖고 다 팔았더라고 그래갖고 그 거기가 안중리 42-51번지인데 어떻게 그런 경우 안중리 42-51번지요? 지목은 뭐예요? 거의 답이죠. 40-50? 1번지. 1번지요. 이 전철 역사로 추정 나머지 땅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처럼 사실은 그래요. 지금 가장 이 이슈가 많은 데가 평택이에요. 사실은요. 이 평택 같은 데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뭐 평택 여기뿐만 아니고 평택 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중역, 특히 지금 말씀하신 안중역이 들어가는 그 부근의 땅들은 보통 지금 사시려면 선생님이 사셨던 거리 말고 이 전철역이 들어오는 500m에서 600m 사이에 있는 땅들은 지금까지 사시려면 답 같은 것도 보통 350, 400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런 2km 정도 떨어졌으면 사실은 역세권 범위에서 좀 그 효력은 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택이 인구가 130만을 보고 만들어지는 도시예요, 지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찻길 오막살이 땅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받았다는 거는 여기에도 무슨 개발 계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안중역에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이 71만 평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역으로부터 한 1km에서 1.2km 정도는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분위로 뭐 10평, 뭐 20평씩 이렇게 하고 그 300평당 300만 원씩 했는데 그걸 산 사람들은 제가 그래고 이게 그 땅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 기획부동산에서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넘어가서 산 건가 아니면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뭐 어떤 개발업자한테 그 전체적인 그 맵을 보고 그렇게 한 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 이 분들이 들어간 거는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모든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정도 떨어진 거는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찻길 옆이라도. 요즘은 예전처럼 기차들이 막 소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철 같은 데 보면 건국대 같은 데 보면 바로 밑에 뭐 빌딩 건물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도 사람이 살지 않는 업무용 주거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평택 언제 35만 원 샀는지 모르겠지만 싸게 사신 거예요, 그때요. 그때 경매로 해갖고. 네. 사실 경매 땅 같은 건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경매 땅에 넘어가요. 역세권에 있는 땅인데 돈이 될 건지 아는데 넘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안 넘기죠, 이거. 큰 돈을 빌려서 막죠, 이거. 근데 이거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하는 땅들은 경매를 다 넘어가요. 그래서 경매 땅은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신 지분 같은 것도 우리 여기 강남에 있는 건물들 다 등기부분 떼어보면 한 100평 넘는 건물주들은 한 명 소유가 거의 없어요. 보통 많게는 47명, 124평짜리에 47명, 뭐 30 몇 명 이런 땅들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최초에 지금 저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땅을 샀는데 지분으로 사신 거예요. 지분으로. 처음에 뭐 10평, 20평 사는데 10평, 20평이 무슨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저 두메산골 뭐 이런 데는 지분으로 사시면 안 돼요.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지분은 내 땅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등기부
등본상 내 권리는 나와요. 그렇죠? 내가 언제든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처럼 삼성전 주식이 500주짜리인데 내가 10주만 샀어. 언제든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팔 수가 있는데 개발 계획이 있는 거는 틀려요. 어떤 거하고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우리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할 때 우리가 보통 10평, 15평, 뭐 7평 이 지분을 산다고요. 얼마 주고 사요? 물론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7평짜리를 뭐 2억 5천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3억 갈 수도 있고요. 4억 갈 수도 있고 3억 5천 갈 수도 있어요. 왜 지분으로 이렇게 사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싸. 돈이 되게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되냐면 용적률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에 썼어요, 이게요. 재개발 저건 용적률을 보통 상향적으로 시켜준다, 15층으로. 그렇죠? 그러면 10평을, 7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적률 높였으니까 지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받을 때 보면 뭐 25평짜리, 26평짜리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용도만큼 지분율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사는 거예요. 다른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제 생긴다고 발표가 나면 네. 부장님은 언제 시점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여기 들어온다 이거는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토지 이용 확인원이에요. 토지 이용 확인원을 보면 예를 들어 안중역이 들어온다고 치면 안중역이 아마 2014년 11월 달에 여기 들어온다는 발표가 막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2014년도 12월쯤에 보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나가게 되면 어떤 땅이 보상이 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샀는데 철로로 들어갔어. 요게. 그러면 그거를 4대 일간지에서 보상 공고를 내줘요. 사람들 개개인 통보를 못하니까 4대 일간지 게재를 하는 거예요. 몇 당 안중이 42-51번지가 철도 부지로 몇 평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공고를 다 해줘요. 그 시점이에요. 왜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안에 기재되기 1년 전에 땅을 사죠. 아니까. 토지이용안에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중역이 지금 한 400 정도 지금 가거든요. 그냥 다 농사 짓는 땅이. 그러면 2014년도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는 이거 얼마였었냐면요. 120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1년 전에 샀으니까 60 정도면 샀다고요. 왜? 1년 전에 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1년 전 거는 인정을 안 해요. 여기 들어온다고? 정말 여기 들어와? 믿는 사람 있어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디서 봤다고? 안 믿어. 뭐 책 한권 썼다고요? 이거 한권 썼다고 해서 믿어요? 아니에요. 토지 이용 확인이 나타나야 돼. 가장 안전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니까. 왜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으면 몰라요. 그렇죠? 무슨 뭐 거기 역사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이용 확인원에 딱 기재가 돼요. 여기 딱 들어서면 역사 위치가 안중리 42-1번지에 역사가 들어온다는 게 딱 기재되면 여기 떠요. 여기에 철도 부지, 철도. 그때 역사가 들어오는 반경, 여러분들 500m 이내 땅만 사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돈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복선전체에 들어가야 돼요. KTX, GTX, 요거는 그 다음 얘기고. 복선전체이 가장 좋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우리가 그 합의론에 나오고 나서 그 전에 나오기 전에 가격을 그걸로 보면 되게 올랐다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걸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으시죠. 그렇죠. 파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파셔야 되냐면요. 자, 요 시점에 사셔가지고요. 요 시점. 그렇죠? 자, 보통 역사는 왜 역사권 투자하기가 왜 쉽냐면 개발 계획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걸 딱 정해줘요. 예를 들어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완공이다. 이걸 딱 정해준다고. 기간이 딱 나와 있잖아. 그렇죠? 어디서 하는 거야?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점에 이렇게 샀으면 일단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땅은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안중이라든지 화성 같은 거는 용도가 바뀌지 않는 그대로 있는 땅에 300, 400씩 가요. 왜? 왜 가는지 아세요? 완공 시점이 가까워졌잖아요. 자, 보세요. 2022년도에 완공인데 2014년도에 120 주고 샀어요. 자, 2020년도에 사라. 자, 이 사람들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쵸? 이 가격이에요. 2020년도 산 사람들은 가면 역사가 막 만들어지는 게 보여. 2014년도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토지 이용 확인하려면 기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안중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가서 보시면 한 60% 정도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절대 농지인도 불구하고 역사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역세권이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품이 아니고요. 되게 잘 사시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역세권 이 바운드리에 샀어요. 그때는 35만인데 여기서 120 주고 샀다고 쳐봐요. 이거는요,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내가 1억 2천만 주면 그때는 100평짜리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00평이면 여러분들 어떤 건물이 들어갈 수 있냐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땅이냐면 100평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사업용지가 바뀌니까 1,000만 원이 갔어. 1,000만 원 오른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몇 년 만에? 5년 만에. 투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여기까지 한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투자를 안 해요. 10배 보고. 역세권에는. 다른 거에는 투자를 하는데 역세권 이거 보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억 2천짜리가) 10억이 된 땅이잖아요. 그쵸, 이게요? 그럼 얼마가 여러분들 남았어요? 8억 정도 남았죠? 8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5년 만에. 대한민국에 이런 투자 방법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10억짜리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10억이라고 하니까 낼름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건축업자들이 들어오면. 업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낼름 팔아요. 근데 건축업자들은 여러분들 용도가 바뀌기 전에 절대 사러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빨리 짓고 빨리 팔고 나가야지 돈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1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10억이 아닌 거예요. 보통 50억이에요. 50억, 60억. 이해하세요, 제가? 제 말? 이해 못 하시죠? 왜 못 하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지목이 변경되고 용도가 변경되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1층짜리가 15층이 되고 4층이 되고 그런 걸 설명을 했는데 지금 까먹은 거야. 이 엄청난 돈 얘기가 나오니까 까먹었어. 그냥 논 100평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업용지를 바뀌었으면 이 땅이 여러분들 농사짓는 땅이 16층 올라가는 땅으로 바뀌었다고요. 자, 여러분 이거 땅 여러분들 땅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전면적 연면적이 이거 따지는 거 따져야지. 요거만 따진다니까. 낼름 팔아. 여러분 역사권 여기 앞에 100평짜리 땅 그 건물 여러분들 10억 주면 살 수 있어요? 한 5평도 못 살 거래요. 지금 강남역 같은 데가 7억 8천에 한 평당. 전철역이
하나 더 깔리면서, 신분당세 깔리면서 비싸진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땅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근데 여러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토지 이용하기로 보기도 힘들잖아, 지금. 지목이 묘인데 이거 묘 왜 사지? 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목은 다 바뀌는 거예요.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이제 없으면 이제 끝내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 명함 있으면 가져가셔도 되고요.